아싸라무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오늘 에피소드 5번째 시간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동 UAE, 중동의 대표적인 그 산유국인 UAE의 그 기름값은 얼마나 될까,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기름값이 얼마나 할까요? 뭐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그 두바이 가면은 물보다 기름이 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편의점 가면은 물 한 병에 뭐 1,000원 하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뭐 600원, 700원 이러다가 요즘은 편의점 가면 다 그 1,000원씩 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유가가 일반 가솔린 기준으로 한 1,600원, 1,700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나라는 1,000원보다 쌉니다. 그 비교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있지? 어디 찾아놨었는데? 아, 여기 있다. 자, UAE와 한국의 한국 그리고 유럽. 왜냐면은 한국하고 UAE만 딱 놓고 보면은 좀 비교군이 비교 대상이 좀 너무 단순하니까, 유럽이 좀 비싸요. 제가 경험했을 때, 유럽에 갔을 때 기름값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유로화로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기준으로 요즘 유로가 뭐 1,700원 이러고 달러는 1,450원 이러잖아요. 이거를 자, 보조 지표로 전기차 충전 요금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한국은 1,700원 정도, 전국 평균 1,700원 정도 일반 가솔린 기준입니다. 하고 있는데, UAE는 현지 화폐로 2.42 아랍에미레이트 디르함. 여기는 디르함이라는 화폐를 써요. 근데 디르함이 여기저기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어느 나라 디르함 이렇게 디르함, 디나르, 요 두 화폐가 그 나라마다 좀 현지 화폐로 다 불리고 있어요. 뭐 홍콩 달러, 캐나다 달러, US 달러 이게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디르함이라는 화폐가 있고요. UAE는 지금 2.42 디르함인데, 이게 1 디르함이 한 400원 정도 하거든요. 400원 정도 했을 때 바꿔보면 1,000원이 안 됩니다. 실제로 950원 정도. 와, 싸죠? 쌉니다. 진짜 실제로 기름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 보조 지표로 유럽 1리터당 1.6유로. 그러면 1.6유로가 1유로가 1,700원이니까 한 2,400원에서 한 3,000원까지도 하는 건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2,500, 600원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진짜 유럽이 물가가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진짜 기름값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그래도 석유 리파이너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뭐 이 여수 이쪽 가면 석유화학 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름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정제를 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유럽보다는 훨씬 싸고, 그래도 산유국보다는 좀 비싼 그런 수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UAE는 그 주유소를 내가 만약에 두바이에 놀러 갔어. 그러면은 주유소를 딱 갔어. 내 차는 뭐 가솔린이야. 뭐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무슨 기름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S오일도 있고 GS 칼텍스도 있고 뭐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가면은 뭐 어떻게 돼 있죠 보통? 일반유, 경유, 뭐 밑에 등유를 파는 데도 있고, 혹은 그 밑에 이제 고급 차량, 뭐 고옥탄가의 기름을 좀 넣어줘야 되는 그런 스포츠카 고성능 차량의 경우에는 고급유를 넣어줘야 되니까 고급유까지도
그 표기를 해놓고 판매를 하는 주유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구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두바이는 이렇습니다. 슈퍼 98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스페셜 95 2.5 디르함, 2.58 디르함, 그다음에 E 플러스 91 2.51 디르함, 디젤 2.85 디르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나라의 어떤 그 주유소의 그런 표준 규격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슈퍼 98은 보통 이 뒤에 붙는 숫자가 옥탄가라고 해서 그 어떤 딱 연소가 딱 됐을 때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98이면은 고급 우리나라로 치면 고급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옥탄가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유종에 속하니까 슈퍼. 그럼 나 예를 들어서 내가 람보르기니를 우 끌고 갔어. 그러면은 그 주유소 직원한테 슈퍼 풀로 슈퍼 넣어달라 그러면은 요걸 넣어줘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일반 승용차 가솔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굳이 슈퍼 좀 비싼데 슈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차는 뭐 스페셜로 넣어달라라고 하면은 요 밑에 등급의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E 플러스는 뭐냐면 뭐 E는 뭐 이코노미 뭐 이런 약자인데 그냥 좀 경제적인 그 화물차나 어떤 뭐 상업용 차량에 넣는 그런 용도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디젤은 디젤이고 똑같죠. 경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나. 그 0. 봐봐요. 그 슈퍼랑 스페셜의 기름 차이 그 가격 차이는 보통 0.2가 채 안 됩니다. 0.2 디르함이 채 차이가 안 나는데 0.2 디르함이면 얼마냐면은 1 디르함이 400원이니까 0.1 디르함은 40원이죠. 0.2 디르함은 8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원도 차이가 안 나. 한 80원 정도를 더 주면은 고옥탄가 높은 거를 더 퍼포먼스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기름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그 고성능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냥 슈퍼로 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름이 많이 안 비싸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자동차, 일반유를 넣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고급유를 넣으면은 연비가 실제로 더 좋아져요. 같은 1리터라도 더 연비가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시간이 조금 한 절반 정도 지나갔네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요즘은 또 그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기차가 최근에 25년도 한 여름에 중동을 가보니까 전기차가 진짜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이집트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뭐 우버나 이런 택시들 그 상업용 차량부터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들도 뭐 그 뭐야 테슬라 그리고 중국산 뭐 비아디 이런 자동차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우버를 불렀을 때 한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 비아디 차량이 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 기름값이 싼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전기차가 잘 보급되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닐 수가 있을까?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름값 못지않게 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오해하고 계신 분도 오해하시겠지만 전기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친환경적인 결론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차량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에너지 석탄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뭐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뭐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비율은 너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름값 싼 나라가 결국 전기값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1kW 시당 350원 정도의 충전 요금이 나오고 유럽은 그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돼요.
1kW 시당 막 700원, 1,300원 이러는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기차 타기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환경을 많이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유럽은 전기차를 많이 타고 있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중동은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결론적으로 전기차보다는 싼 싼 그 일반 가솔린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UAE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주유소 그 오일 프라이스의 경우에는 그렇고, 정부가 매월 말에 다음 달 유가를 공식 발표하고, 따라서 어느 브랜드의 주유소를 가든 전국 어디서나 가격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유국의 그런 엄청난 특권 같은 거죠. 막 왜냐면 기름은 그 나라에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물가랑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뭐 유가가 10% 뛰고 20% 뛰고 해버리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막 휘청휘청 해버려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그냥 일반 시민이니까 뭐 출퇴근할 때 자가용 운전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모든 어떤 화물, 운송 이런 것들이 다 오일 프라이스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름, 그 실제로 가솔린 가격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UAE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그런 뭐 사기캐 같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기름값 얘기는 좀 그만하고, 재미없죠? 기름값 얘기하려다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있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해, 오해가 뭐냐면, 그 왜 사막이 막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거기다가 막 빨대만 바꿔주면은 막 그 검정색 크루드 오일이 원유가 막 샘솟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막 뭐 중동 가면은 그 두바이 사람들, 아부다비 사람들 뒷마당에 막 우물 파놓고 잘못 잘못 뻑 하면은 막 기름 막 쏟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대체적으로 전 세계 산유지들이 있는데, 유전에서 채산성이라고 하죠. 그 채산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높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원유는 되게 땅속 깊은 곳에 묻혀져 있고, 어떤 원유는 그 비교적 지표면에 가까운 데 묻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유전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너무 땅속 깊이 박혀 있으면 이게 그거를 시추하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중동 산유국들은 그 시추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깊이가 비교적 깊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좀 놀랬던 거. 이 지도를 보면은, 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지를 새 탭에서 이미지를 열어봅시다. 열었는데, 자, 이게 지금 UAE 지도고 UAE의 유전들을 표시해 놓은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거뭇거뭇하게 표시가 된 것들이 유전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땅은 이렇게 베이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유전은 이 회색인데, 다 여기 바닷속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 앞바다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 기름들이. 그러니까 뭐 많은 양이 이 그 내륙에 그 산재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또 원유들이 이 바다 속에 그 있는 겁니다. 매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퍼 자쿰 오일필드라고, 자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 또한 앞바다의 해저에 매장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지? 매장량은? 하니 그렇게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천억 1130억 배럴 정도가 묻혀져 있고 전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로 그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여섯 번째로. 그리고 그 중에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바이는 기름이 거의 없고 아부다비가 다 이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96%의 UAE 매장 그 원유 매장량이 96%가 다 아부다비에 묻혀져 있다. 그러면 조금 그 나머지 4%에서 토호국들이 조금씩 나눠 갖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재밌죠? 두바이가 그러니까 4%네. 샤르자는 1%. 나머지는 없어. 푸자이라 라스 알 카이마 이런 애들은 없어. 두바이가 한 4% 정도. 이것도 참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들으면 놀랄 거예요. 보면은 제일 유명한 그 주유소 이름이 에드녹이라는 거거든요. 에드녹이라는 주유소가 있고 또 에녹이라는 데도 있고 뭐냐면은 뭐의 약자냐면은 아부다비 내셔널 오일 컴퍼니의 약자예요. 에녹은 에미레이츠 내셔널 오일 컴퍼니. 그러니까 모든 그 자원, 핵심 자원인 이 원유와 정제 그리고 판매까지 이 모든 밸류 체인을 국가가 다 국영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아, 또 딴소리 하다가 시간이 흘러갔어.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주유소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간식들을 좀 먹을 거 아니에요. 좀 가벼운 얘기. 간식들. 그리고 막 차 안에서도 뭐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이럴 텐데 그런 게 문화가 또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막 고속도로 한번 팍 타거나 그런 국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에 차 세우고 뭐 사거나 뭐 음식을 사거나 마실 거리를 사거나 그런 문화나 어떤 도로 형태가 안 돼 있잖아요. 중간에 그 길 가다가 막 깜빡이 켜놓고 세워놓고 또 커피 사러 갔다 오고 이런 문화는 없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은 경찰차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빨리 차 빼라 그러고 그러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어 차가 없으면 안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도 무조건 차를 끌고 가고 커피숍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커피를 주문하고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찻집에 가서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찻집 앞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차를 이제 주차 앞에다 딱 대고 그 찻집 앞에다 주차를 딱 하고 그 크락션을 한번 살짝 빵빵 이렇게 울리면은 그럼 이제 그 직원이 이렇게 하고 뭐 메뉴판을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문을 똑똑 이렇게 똑똑 하면은 창문 씩 내리면은 나 이거 차 몇 잔 주고 뭐 주고 그러면은 고마워 이러면은 한 5분 있다가 차를 끓여가지고 딱 딜리버리를 앞에다가 딱 해줘요. 보통 이제 카락티라고 하는 그 카다멈이라는 형태 카다멈이라고 부르는 그 향신료를 잔뜩 넣은 홍차 밀크티인데 이게 이 나라에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먹는 그런 그 스낵이에요, 스낵. 이렇게 대량으로 사진 한번 볼게요. 대량으로 주전자에다 끓여가지고 이런 일회용 잔에 종이컵에다가 따라가지고 나오는 건데 되게 달콤하고 홍차의 그런 그 진한 향이 느껴지는 그런 티입니다. 여기다가 샤프란 같은 것들도 이렇게 타가지고 먹기도 해요. 향이나 어떤 색깔을 좀 더 내기 위해서 까락티라는 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샤이 카락 아슬리 오리지널 카락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진 있다. 이렇게 보면은 UAE 컬처라고 나오는데 UAE Culture of 카락차이 and 레게고 on 두바이's 주메이라 스트리트. 두바이는 주메리아 스트리트에서 카락차이티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딱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해놓으면 대령을 해줍니다.
아주 재미있는 형태예요. 이 사진이 딱 그 제가 말한 그 상황을 딱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 얘기해야겠다. 너무 얘기 많이 했다. 하나 간식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간식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차가 있으면은 입이 심심하니까 약간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거리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칩스 오만 크리스피 롤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냥 뭐 가서 뭐 칩스 오만 이러면은 하나 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크레페에다가 랩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들고 뜯어 먹는 그런 어 빵이라고 해야 되나? 크레페죠. 우리 태국 가면은 또띠아에서 크레페 해가지고 안에 바나나 로띠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 크레페 해가지고 잼이나 연유 같은 거 바르고 바나나 넣고 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달콤하게 먹는 디저트. 이거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철판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전병을 딱 붙여가지고 계란 같은 것도 넣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안에 속재료로 들어가는 핵심 그 부재료가 뭐냐면은 뒤에 보이면은 박스 보이세요? 여기 칩스 오만이라고 돼 있는 박스. 이게 감자칩이에요, 감자칩. 약간 매콤한 소스 그 시즈닝이 가미돼 있는 그런 감자칩인데 감자칩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나 여기? 없는 것 같네. 그 일단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조그만한 봉지에 들은 그 감자칩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 안에다가 크레페 안에다가 넣어요. 해가지고 거기다가 핫소스 우리 얘기하는 핫소스 피자 먹을 때 뿌리는 거 약간 느끼하니까 거기다가 또 핫소스를 촉촉촉 뿌려가지고 이거를 롤 말아가지고 요 형태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간식으로 많이 먹고 가격 엄청 쌉니다 진짜. 보통 물가 비싼 두바이에서 이런 거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참 소소한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한번 실제로 가서 보여드릴 수가 있다면 고프로를 좀 들고 가서 영상을 찍어 와 보겠습니다. 주문하는 방법부터 먹는 그런 장면까지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카락티 카락티는 가격이 엄청 싸요. 엄청. 그 보통 커피 가격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우리나라도 커피 한 잔에 뭐 4,000원씩 하잖아요. 4,000원, 5,000원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일반 카페에서도 4, 5천 원 해요. 스타벅스 커피가 이렇게 막 뭐 럭셔리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의 커피 값의 표준, 막 빅맥 지수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스타벅스 커피가 한 잔에 뭐 25디람, 30디람이면은 뭐 8천 원, 7, 8천 원, 좀 비싼 메뉴는 만 원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차이 카락티가 1디람, 2디람, 1디람, 1.5디람이면은 500원, 600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타벅스나 이런 서양에서 온 그런 문화, 차 문화에 비하면은 현지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벌써 20분이 훌쩍 넘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마살라마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제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아이패드로 에어플레이 이 화면을 링크하려고 딱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요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내일 월요일인데 화이팅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살라마. 다음에 또 만나요.